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최전방의 용호부대에 새로운 군수장교 한나영 대위가 부임했다. 그곳은 부대장 조경석 대령의 폭력과 부패로 물든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한나영은 무능한 여군으로 위장한 채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 은밀히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차갑고 끈적한 공기가 피부에 들러붙는 듯 했다. 한나영 대위는 굳게 닫힌 용호부대 정문을 응시했다.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히려 조롱처럼 비쳤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 부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특별감찰관으로서 부대 내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와 합참본부의 극소수뿐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무능하고 나약한 군수장교로 위장해 들어왔다. 나약함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적들이 방심하고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부대 안은 눅눅한 흙냄새와 병사들의 땀냄새가 뒤섞여 퀴퀴했다. 한나영의 뒤를 따르던 병사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빽 좋은 나약한 여자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그때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부대장 조경석 대령이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녀를 꿰뚫었다. 새로운 군수장교인가? 여자가 이런 곳에서 버틸 수 있겠어? 조경석의 목소리는 으스대듯 거칠었다. 한나영은 그에게서 노골적인 무시와 위협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조경석은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간부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맴돌았다. 한나영은 그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괜찮아, 한나영. 이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야. 그들의 증오와 경멸을 연료 삼아 이 지옥을 불태워버릴 거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비릿한 냄새가 나는 부대, 끔찍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 조경석의 썩은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한나영은 밤마다 몰래 컴퓨터실에 들어가 각종 서류와 장부를 뒤졌다. 부대의 모든 보급품이 조경석의 개인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을 포착했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자재, 의약품, 심지어는 난방유까지 모조리 빼돌려지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서 뭘 하시는 겁니까? 작전장교 최민우 중이었다. 그의 눈빛은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경계심보다는 묘한 불안감이었다. 한나영은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부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고 지나간 서류가 있을까 봐요. 최민우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이런 밤중에요? 수상하군요. 그의 표정에서 그녀는 미묘한 갈등을 읽었다. 그는 조경석의 부패에 대해 알고 있지만 감히 맞설 용기가 없거나 혹은 그도 이미 그들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나영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우를 떠보기로 결심했다. 최민우 중위님은 이 부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이내 한나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정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나영은 그의 눈에서 희미한 분노를 보았다. 그는 부대의 어두운 비밀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최민우는 조경석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그녀의 잠입 작전의 첫 번째 협력자를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최민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지옥을 함께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최민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한나영은 이 부대의 비리를 파헤치는 길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밤 용호부대 연병장에서는 시끌벅적한 환영 파티가 열렸다. 겉으로는 새로운 군수장교 한나영을 위한 자리였지만 사실은 조경석 대령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마련한 무대였다. 한나영은 병사들의 비웃음과 간부들의 야유 속에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다. 조경석은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권력 아래 그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자, 우리 용감한 한나영 대위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다. 조경석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거대한 철창이 연병장 한가운데로 끌려왔다. 그 안에는 사람의 허리만큼이나 굵고 검은 비단뱀이 다리를 틀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놀라움과 동시에 잔인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이 무대를 즐기기 위해 모인 관객이었다. 조경석은 한나영에게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지. 특히 이런 거대한 뱀을 보면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 우리 한대위는 용감하니까 괜찮겠지? 그의 말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한나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조경석 대령님께서는 뱀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주 좋아하지. 내가 싫어하는 건 쓸모없는 것들 뿐이야. 자, 용감함을 증명해봐. 조경석이 손짓하자 병사들이 철창 문을 열었다. 뱀은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며 철창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거대한 몸뚱이가 땅을 쓸고 다니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병사들과 간부들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들은 한나영이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소리를 지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굳건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고요했다. 그녀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 생존과 위기 대처 능력을 단련해왔다. 이깟 뱀 한 마리가 그녀의 오랜 훈련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뱀이 그녀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도망쳐!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외침은 오히려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마침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순간, 뱀이 그녀의 발치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몸을 낮춰 뱀의 머리를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뱀은 저항하며 몸부림쳤지만 한나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고도 정확하게 뱀의 숨통을 제압했다. 뱀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죠. 진짜 무서운 건 뱀을 이용해 사람을 모욕하고 짓밟으려는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조경석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이때를 놓칠세라 조경석의 행동대장들이 한나영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를 제압하려는 듯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몸을 틀어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능숙한 기술로 그들의 팔다리를 꺾어버렸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조경석까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능하다고 믿었던 여군 장교가 실은 상상 이상의 전투력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다. 조경석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한나영은 뱀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에 박혀있던 계급장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한나영 대위가 아닙니다. 합동참모본부 직속 특별감찰관 육군 소장 강지우입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병사들의 얼굴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조경석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나영은 아니 강지우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지옥 같은 부대에서 마침내 지옥을 끝낼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강지우 소장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용호 부대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듯 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이전의 나약한 군수장교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가 핏발선 눈으로 조경석을 내려다보았다. 조경석 대령, 당신의 부패는 끝났습니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 식자재, 난방유까지 모조리 빼돌려 개인의 탐욕을 채웠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병사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비참함이 바로 조경석의 부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조경석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야?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손짓했다. 최민우 중위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유스비를 건넸다. 이것은 당신이 빼돌린 모든 자금 내역과 거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부대 내에서 저지른 폭력과 가혹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 파일입니다. 강지우는 조경석의 앞에서 유스비를 들어보였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최민우 중위는 그녀를 도운 것에 대해 두려움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탐욕과 부패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부대 정문이 열리며 헌병 특임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헌병들은 신속하게 조경석과 그의 일당을 제압했다. 마동진은 허탈하게 웃으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눈은 이미 희망을 잃은 채였다. 부패한 권력의 최후는 늘 비참했다. 강지우는 그를 무시하고 병사들을 향해 돌아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여러분,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부대가 겪은 고통과 비참함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부대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으로. 그녀의 연설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절망 대신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악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강지우는 부대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부패했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병사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공감해 주었다. 그녀의 진심은 부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용호 부대는 더 이상 지옥 같은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군인의 길을 제시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그녀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지옥은 사라지고 빛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용호 부대를 평정한 강지우 소장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끊임없이 경고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오히려 더 거대한 악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섬뜩한 예감. 평화는 짧았고 폭풍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몰아쳤다. 부대 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 조경석 일당의 비리 장부를 분석하던 중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그림자라는 이름의 조직을 발견했다. 장부에는 그들이 부대에 비밀리에 공급한 첨단 무기와 마약류, 그리고 그 대가로 지불된 거액의 비자금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부패 집단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테러와 군사 기밀 유출을 일삼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었다. 강지우는 직감적으로 이들이 조경석 일당의 비호 세력이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며칠 후 용호부대 인근의 봉쇄구역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사훈련장으로 지정된 그곳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강지우는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는 끔찍한 악취와 함께 알 수 없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독성 물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신종 마취가스로 밝혀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훈련장에 독가스를 살포하고 화재를 일으킨 것이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용호부대를 향한 경고장이었다. 붉은 그림자들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우는 즉시 부대 내에 특수작전팀을 소집했다.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병사들의 눈빛은 이전의 절망 대신 신뢰와 결의로 빛났다. 그들의 리더는 전 작전장교였던 최민우 중이었다. 그는 강지우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소장님, 봉쇄구역의 독가스는 일반적인 마약이 아닙니다. 군사 기밀을 빼돌려 제작된 신종 독극물입니다. 놈들이 이 부대에 이런 것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민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사팀은 붉은 그림자 조직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폐쇄된 군사시설 블랙포트를 찾아냈다. 그곳은 지도에도 없는 비밀 장소였다. 강지우는 블랙포트 습격을 위해 특수작전팀을 이끌고 밤의 어둠 속으로 잠입했다. 블랙포트의 내부는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훈련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최민우와 함께 조심스럽게 미로를 헤쳐나갔다. 그들의 발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긴 복도를 맴돌았다. 소장님, 이 안에는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최민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말처럼 미로의 끝에는 거대한 지하 연구실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유리관들이 즐비했고 과학자 복장을 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강지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바로 닥터 펜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국제적인 생화학 무기 전문가임을 알아차렸다. 붉은 그림자의 핵심 인물이었다. 강지우는 작전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진입! 지하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이 울리고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다. 강지우는 거침없이 적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닥터 펜을 향해 달려갔다. 닥터 펜, 당신은 끝났습니다. 닥터 펜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이미 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추격하며 외쳤다. 당신이 만든 독가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닥터 펜은 멈춰서서 강지우를 노려보았다. 강지우 소장, 당신은 너무 늦었어. 이미 우리 조직의 최종 목표는 시작됐다. 당신은 아무것도 막지 못해. 그의 말은 섬뜩한 경고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독가스 캡슐을 터뜨리고 자폭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의 손목을 꺾어 캡슐을 빼앗고 그를 제압했다. 닥터 펜은 붙잡혔고 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말들이 흘러나왔다. 붉은 달이 뜨는 밤 용의 심장이 잠든 곳. 강지우는 그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에 거세게 뛰었다. 붉은 그림자 조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닥터 펜이 말한 용의 심장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야만 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닥터 펜을 신문했으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 붉은 달이 뜨는 밤, 용의 심장이 잠든 곳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강지우는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모든 정보와 자료를 동원했다. 붉은 달이 뜨는 밤은 천문학적인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그림자들이 사용하는 암호명이었다. 그들은 특정 날짜에 대규모 테러를 감행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용의 심장이 잠든 곳은 바로 용호부대 지하에 숨겨진 비밀 벙커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용호부대의 전신인 용호산 부대가 비밀리에 개발했던 핵심 군사기밀 프로젝트 리버티의 마지막 결과물이 숨겨져 있었다. 강지우는 최민우와 함께 비밀 벙커로 향했다. 벙커의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위장되어 있었고 내부는 낡고 습한 냄새가 진동했다. 벙커의 벽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와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미로 같은 벙커 안을 샅샅이 뒤졌다.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철문으로 막힌 방을 발견했다. 철문에는 조경석 대령의 지문 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강지우는 이미 조경석의 지문 정보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철문이 열리고 그들은 드디어 용의 심장을 마주하게 되었다. 방의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영롱한 푸른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물질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생체 에너지 코어, 즉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물질이었다. 붉은 그림자들은 이 코어를 이용하여 군인들을 초인적인 존재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지배하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닥터 펜이 개발한 독가스는 이 코어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였던 것이다. 강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한낱 부패 군인의 비리가 아닌 인류의 존폐를 가를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다. 그때 벙커의 천장이 무너지며 붉은 그림자 조직의 리더인 마스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강지우 소장, 역시 당신은 예상대로 여기에 왔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용의 심장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마스터는 압도적인 힘으로 강지우를 공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듯 빨랐고 그의 주먹은 쇠를 부수는 듯 강력했다. 강지우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생체 에너지 코어의 힘을 일부 주입받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강지우와 마스터의 전투는 처절했다. 좁은 벙커 안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다. 강지우는 마스터의 강력한 공격을 피하며 약점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이 정교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눈치챘다. 마스터의 몸은 강화되었지만 그만큼 둔해져 있었다. 강지우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며 반격했다. 당신은 힘에 취해 스스로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일격이 마스터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다. 마스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또 다른 붉은 그림자 조직원들이 벙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생체 에너지 코어를 담을 특수 용기가 들려 있었다. 마스터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도주를 시도했다. 강지우 소장,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용의 심장은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졌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녀는 최민우에게 외쳤다. 최민우 중위, 닥터 펜이 남긴 자료를 모두 확보해. 나는 이들을 막겠다. 최민우는 그녀의 말을 따랐다. 강지우는 홀로 붉은 그림자 조직원들을 상대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좀비처럼 다시 일어났다. 그들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도 생체 에너지 코어의 힘을 주입받은 개조 인간들이었다. 강지우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그들의 수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바로 그때 최민우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소장님, 이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생체 에너지 코어의 힘은 외부의 강한 충격에 취약합니다. 전자기파를 이용하면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닥터 펜의 자료에서 이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강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 즉시 계획을 변경했다. 그녀는 벙커의 전력 시스템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었다. 거대한 전자기파가 벙커 안을 휩쓸었고 조직원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들의 몸에서 푸른 빛이 사라졌다. 강지우는 그 틈을 타 마스터를 추격했다. 마스터는 이미 벙커 밖으로 도망친 상태였다. 그가 남긴 것은 텅 빈 용기와 차가운 바람뿐이었다. 용의 심장은 사라졌다. 강지우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 마스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 떠올리자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다. 그들은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용의 심장을 이용한 인류를 향한 최후의 공격을. 용의 심장을 빼앗긴 강지우 소장은 절망에 빠질 틈도 없이 붉은 그림자 조직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추적해야 했다. 닥터 펜이 남긴 자료와 최민우가 해독한 암호들을 분석한 결과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용의 심장은 단순한 에너지 코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전체의 전력망을 장악하고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전자 펄스 폭탄의 핵심 부품이었다. 붉은 그림자들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초토화시키는 것이었다. 붉은 달이 뜨는 밤은 바로 오늘 밤이었다. 그들은 용의 심장을 서울의 심장부, 즉 N타워에 설치하여 거대한 전자 펄스 폭탄을 터뜨릴 계획이었다. 강지우는 즉시 헌병 특임대와 최민우가 이끄는 특수작전팀을 소집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와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마스터는 N타워에 용의 심장을 설치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말에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지우와 함께 싸우는 전우였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붉은 그림자 조직은 곳곳에 방해 공작을 펼쳐 강지우의 팀을 막으려 했다. 그들은 도로에 지뢰를 설치하고 폭발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강지우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고 거침없었다. 그녀는 폭발하는 차량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N타워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울렸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N타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스터와 그의 잔당들이 용의 심장을 설치하고 있었다. 타워의 정상은 붉은 그림자 조직의 거대한 기지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타워를 완전히 봉쇄하고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강지우는 최민우와 팀원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작전을 지시했다. 한 팀은 시민들을 구출하고 다른 한 팀은 마스터를 저지하고 폭탄을 해체하는 임무를 맡았다. 강지우는 폭탄 해체팀을 직접 이끌고 N타워 정상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그녀는 계단을 이용해 끝없이 위로 올라갔다. 수많은 붉은 그림자 조직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의 분노는 그 어떤 장애물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맹수처럼 거칠고 강력했다.
너희들의 더러운 손으로 이 도시를 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마침내 엔타워 정상에 도착했을 때 강지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마스터는 용의 심장을 최종 연결부에 장착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윤수영 소령이었다. 그녀는 강지우의 군사학교 동기이자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수영은 붉은 그림자 조직의 이중 스파이였던 것이다. 강지우, 이제 알겠어?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계획이었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의와 질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주마. 그녀의 비웃음은 강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강지우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윤수영,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윤수영은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넌 항상 옳았지. 하지만 세상은 옳은 것만으로 돌아가지 않아. 힘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고. 그녀는 거대한 검을 뽑아 강지우에게 달려들었다. 강지우는 윤수영의 공격을 막아내며 외쳤다. 우리가 함께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잊었어?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윤수영은 강지우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다. 두 사람의 전투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격렬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굉음이 타워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 마스터는 마지막 작업을 완료하고 용의 심장을 활성화시켰다. 타워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전자 펄스 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우는 윤수영의 공격을 막아내고 폭탄을 향해 달려갔다. 마스터 멈춰. 마스터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손가락을 튕겼다. 너무 늦었어, 강지우 소장. 강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폭탄에 다가가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폭탄의 시스템은 너무나 복잡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동시에 윤수영은 그녀의 등 뒤에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최민우가 나타나 윤수영을 막아섰다. 윤수영 소령,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길의 끝은 파멸뿐입니다. 최민우는 윤수영을 설득하려 했다. 윤수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 강지우는 폭탄의 핵심 코드를 입력하여 작동을 멈추는 데 성공했다. 타워의 붉은 빛이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다. 마스터는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그는 분노와 좌절에 사로잡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그는 윤수영을 인질로 잡고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재빨리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제압했다. 마스터와 윤수영은 헌병들에게 연행되었다. 강지우는 윤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내가 옳은 길을 찾길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울은 구원받았고 강지우는 다시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배신감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내면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민우와 그녀의 팀원들이 그녀의 곁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앞으로 펼쳐질 더 거대한 전쟁을 향하고 있었다. 서울을 구원했지만 강지우 소장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배신자 윤수영의 비웃음과 마스터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맴돌았다. 엔타워에서 발생한 사건은 붉은 그림자 조직의 본거지를 완전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파편들은 더 큰 위협이 조각들이었다.
강지우는 닥터 펜의 자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용의 심장은 단순한 전자 펄스 폭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체 바이러스를 살포하기 위한 일종의 운반체였다. 폭탄 해체 당시 이미 소량의 바이러스가 서울 도심의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바이러스의 이름은 아바돈. 인체에 침투하여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원체였다. 이 바이러스는 붉은 그림자 조직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개발한 최종 병기였다. 강지우는 즉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혼란을 우려하며 강지우의 요청을 거절했다. 강지우 소장, 증거가 너무 불충분하오. 국민들이 동요하면 국가적인 혼란이 올 것이오. 강지우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각하,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묵살당했다. 강지우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 그녀의 판단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국가 시스템에 기대는 대신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민우 중위와 함께 비밀리에 생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방법을 찾아 나섰다. 닥터 펜의 자료에 따르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신성한 물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액체였다. 이 물질은 고대 유적지, 잃어버린 성소에만 존재했다. 잃어버린 성소는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곳이었다. 아무도 그곳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닥터 펜의 암호에 용의 심장이 잠든 곳 외에 또 다른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강지우는 기억해냈다. 바로 1000개의 눈이 지켜보는 곳, 거울이 세상을 비추는 곳이었다. 강지우는 최민우와 함께 잃어버린 성소를 찾아 나섰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다. 붉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이 그들의 앞길을 계속해서 막아섰다. 그들은 드론 공격, 폭발물 설치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지우의 팀을 저지하려 했다. 강지우는 매번 위기를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오직 성소의 위치를 찾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단서는 거울이 세상을 비추는 곳이라는 암호였다. 최민우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의미를 해독했다. 소장님, 거울은 단순히 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위성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붉은 그림자 조직은 자신들의 비밀 기지를 숨기기 위해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형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눈은 바로 정찰 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민우의 해독을 토대로 정찰 위성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잃어버린 성소의 위치를 추적했다. 그곳은 바로 강원도 깊은 산속에 폐쇄된 군사기지였다. 그곳은 붉은 그림자 조직의 비밀 연구 기지 중 하나였고 그 안에는 잃어버린 성소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 강지우는 최민우와 함께 비밀 기지로 잠입했다. 기지 안은 낡고 어두웠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지 내부를 수색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경보음이 울렸다. 붉은 그림자 조직의 경비병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강지우는 총을 꺼내 들고 반격했다. 총성이 울리고 복잡한 미로 같은 기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제압하며 기지 깊숙한 곳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는 거대한 바위로 막혀 있었지만 강지우는 최첨단 폭약을 이용해 바위를 폭파시켰다. 통로가 열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통로의 끝에는 거대한 지하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의 중앙에는 푸른 빛을 발하는 호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물이었다. 물은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동굴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곳이 잃어버린 성소였군요. 최민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붉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리더는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냉혹한 여인이었다. 강지우 소장,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요.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이 물은 우리 조직의 최종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녀는 강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령처럼 빨랐고 그녀의 칼날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강지우는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다.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는 굉음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그때 그림자는 비열하게도 최민우를 인질로 잡고 강지우를 위협했다. 강지우 소장, 선택하십시오. 동료의 목숨이냐 아니면 이물이냐. 강지우는 그림자의 손에 들린 칼이 최민우의 목에 닿아 있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의 빈틈을 노렸다. 그림자는 방심했고 강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손을 꺾어 최민우를 구출하고 그림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패배를 인정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강지우 소장. 아바돈 바이러스는 이미 서울을 집어삼키고 있어. 당신은 절대 막지 못해. 그녀의 비웃음은 강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강지우는 그녀를 제압하고 서둘러 신성한 물을 채취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서울을 구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사투가 시작된 것이다. 강지우 소장은 신성한 물을 채취한 후 헬기를 타고 서울로 급히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바돈 바이러스가 이미 서울을 휩쓸고 있다는 그림자의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서울 상공에 진입하자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도심의 거리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바이러스가 이미 사람들의 신경계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시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우는 헬기를 가장 높은 건물, 글로벌 타워 옥상에 착륙시켰다. 이곳은 붉은 그림자 조직이 바이러스를 살포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밀 거점 중 하나였다. 그녀는 최민우와 함께 타워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닥터 펜의 자료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중에서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바이러스를 공중에서 무력화시킬 방법을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드론이었다. 신성한 물을 드론에 장착하여 도시 상공에 살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드론이 필요했다. 강지우는 최민우에게 명령했다. 최민우 중위, 지금 당장 모든 공군 부대에 연락하여 드론을 지원받아. 그리고 방송국에 연락해서 내 말을 서울 시민들에게 전달해줘.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국군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민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겼다. 강지우는 혼자서 타워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녀의 눈은 오직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방법만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을 또 다른 붉은 그림자 조직원이 막아섰다. 그는 미노스라는 별명을 가진 거대한 체구의 사내였다.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잔인한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지우 소장, 너는 우리 조직의 모든 것을 파괴했어. 이제 내가 너를 파괴해주마. 미노스는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강지우는 미노스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다. 미노스의 힘은 압도적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둔하고 예측 가능했다. 강지우는 미노스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를 제압했다. 하지만 미노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회전시켜 거대한 폭탄을 던졌다. 폭탄은 건물 전체를 흔들었다. 강지우는 간신히 폭발을 피했다. 미노스는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강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미노스의 심장을 찔렀다. 미노스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의 눈은 공허해졌다. 그녀는 미노스를 쓰러뜨린 후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때 붉은 그림자 조직의 마지막 잔당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바돈 바이러스가 담긴 대량의 폭탄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우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그녀를 향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강지우 소장, 너 때문에 우리 조직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어. 이제 너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지우는 포위당한 채 홀로 싸웠다. 그녀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칠고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쓰러뜨리고 마지막 남은 바이러스 폭탄을 해체했다. 그때 최민우가 수많은 드론과 함께 옥상에 나타났다. 소장님, 드론 지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강지우는 즉시 신성한 물을 드론에 장착하고 도시 상공에 살포했다. 드론들은 도시의 상공을 비행하며 신성한 물을 살포했다. 물이 공기 중으로 퍼지자 바이러스는 서서히 무력화되었다. 거리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의식을 되찾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울은 구원받았고 강지우는 다시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엔타워에서 사라진 용의 심장을 떠올렸다. 그리고 윤수영이 붉은 그림자 조직의 이중 스파이였던 사실을 되새겼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붉은 그림자 조직은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복수와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아바돈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된 후 강지우 소장은 윤수영 소령을 신문하기 위해 헌병대 지하 감옥을 찾았다. 차갑고 습한 감옥 안 윤수영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우, 결국 내가 이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앞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윤수영, 왜 그랬어? 우리가 함께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잊었어? 너는 왜 붉은 그림자 조직의 일원이 된 거야? 윤수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항상 정의로웠지. 너는 항상 올바른 길을 걸었어. 하지만 나는 아니었어. 나는 항상 그늘 속에 숨어 있었어. 나는 항상 너의 그림자였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항상 너를 동경했어. 너처럼 되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너를 따라갈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힘을 택했어. 붉은 그림자 조직은 내게 힘을 약속했지. 그들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강지우는 윤수영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윤수영이 단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열등감과 욕망에 갇힌 가여운 영혼이었다. 윤수영, 너는 착각하고 있어. 힘은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 오히려 너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두고 있어. 붉은 그림자 조직은 너를 이용한 것뿐이야. 강지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소장님, 마스터가 자살했습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강지우와 윤수영은 동시에 경악했다. 자살이라니. 어떻게? 강지우가 물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마스터의 시체 옆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우리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헌병대장의 말은 강지우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마스터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윤수영은 마스터의 자살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마스터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지. 그는 절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두지 않아. 강지우, 너는 아직도 모든 것을 모르는군. 그녀의 말은 강지우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윤수영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직감했다. 윤수영, 마스터가 남긴 메시지는 무슨 뜻이야? 붉은 그림자 조직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뭐야? 강지우는 다급하게 물었다. 윤수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마스터는 용의 심장을 이용해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어. 하지만 그는 그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숨겨진 심장을 만들어 두었지. 그것은 용의 심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통제하고 인간의 의식을 조작하는 정신 지배 장치야. 그녀의 고백은 강지우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바돈 바이러스는 단순한 미끼였던 것이다. 붉은 그림자 조직의 진짜 목표는 인류의 육체가 아닌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윤수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장치는 이미 서울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마스터는 죽음으로써 그 장치를 활성화시키려 했지. 그는 죽음조차도 이용하려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숨겨진 심장이 활성화되면 모든 인류는 마스터의 노예가 될 거야. 윤수영의 말은 강지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스터의 죽음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음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윤수영을 바라보았다. 윤수영,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윤수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 나는 너처럼 정의롭지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윤수영의 손을 잡았다. 윤수영,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나를 도와줘. 숨겨진 심장의 위치를 알려줘. 윤수영은 강지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듯 했다. 강지우, 그 장치는 너의 군사학교 기숙사 지하에 숨겨져 있어. 강지우는 윤수영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군사학교 기숙사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그곳에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강지우는 헌병들에게 윤수영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하고 최민우와 함께 군사학교로 향했다. 그들은 숨겨진 심장을 찾고 마스터의 최종 계획을 막아야 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과거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사투였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와 정의감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지우 소장은 윤수영 소령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헌병들에게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 명령한 후 최민우 중위와 함께 군사학교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숨겨진 심장의 은신처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군사학교는 고요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를 맴돌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기숙사 건물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는 낡고 습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의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철문에는 그녀와 윤수영의 군번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아파왔다. 그녀는 철문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윤수영, 우리가 함께 지키려 했던 가치를 보여줄게. 그녀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낡은 창고였다. 그녀는 최민우와 함께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마스터가 남긴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 최민우가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거울을 발견했다. 소장님, 이 거울이 이상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희미합니다. 그의 말에 강지우는 거울에 다가갔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거울 뒤에 숨겨진 비밀 장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윤수영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띠리링 마이너스 비밀번호가 맞았다는 소리가 들리고 거울은 스르르 옆으로 움직였다. 거울 뒤에는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었다. 통로의 끝에는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비밀 연구실이 있었다. 그곳에는 숨겨진 심장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장치가 놓여 있었다. 장치는 붉은 빛을 발하며 거대한 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뇌파를 조작하고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는 장치였다. 강지우는 장치에 다가가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장치는 그녀의 접근을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렸다. 동시에 연구실의 모든 문이 닫히고 거대한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홀로그램은 마스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지우 소장, 역시 당신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 장치는 이미 활성화되었고 나의 의식은 이미 이 장치에 업로드되었어. 이제 나는 이 장치와 하나가 되어 모든 인류의 의식을 지배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에 취한 듯 들렸다. 마스터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장치에 옮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류를 지배하려 한 것이다. 강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마스터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집요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멈춰 세워야 했다. 그녀는 장치를 해체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마스터는 그녀를 방해했다. 그는 장치를 통해 그녀의 뇌파를 조작하여 그녀에게 환각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끔찍하게 변해버린 환상이 펼쳐졌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는 환각이었다. 강지우는 환각에 갇혀 절망했다. 그때 최민우가 그녀에게 달려와 외쳤다. 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최민우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현실로 돌아올 힘을 주었다. 강지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건 진짜가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환각을 이겨내고 다시 장치에 집중했다. 그녀는 장치를 해체하기 위해 코드를 입력했다. 하지만 마스터는 그녀의 접근을 계속해서 방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끔찍한 환각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군인이 되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된 것이라는 환각이었다. 강지우는 정신적인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장치의 핵심 코드를 찾아내어 입력했다. 장치는 붉은 빛을 잃고 모든 전원이 꺼졌다. 마스터의 홀로그램은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마스터의 최종 계획을 막아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공허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스터의 마지막 발악을 기억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숨겨진 심장이 멈춘 후 강지우 소장은 마스터의 계획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숨겨진 심장의 모든 데이터는 파괴되었지만 마스터가 남긴 유산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마스터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의식을 네트워크에 업로드하여 디지털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디지털적인 존재가 되어 인류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전력망, 통신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강지우는 절망에 빠졌다. 숨겨진 심장을 파괴했지만 마스터는 오히려 더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민우 중위와 함께 마스터의 디지털 존재를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닥터 펜의 자료를 다시 분석했다. 닥터 펜은 마스터의 디지털 존재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기록해 두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코드였다. 침묵의 코드는 마스터의 디지털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그를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코드였다. 하지만 코드는 전 세계에 숨겨져 있었다. 코드는 붉은 그림자 조직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 현장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코드를 찾아야 했다. 강지우는 최민우와 함께 마스터의 디지털 존재를 파괴하기 위한 침묵의 코드를 찾아 나섰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마스터가 아바돈 바이러스를 개발했던 북극의 비밀 연구소였다. 그곳은 극한의 추위와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첨단 장비와 함께 북극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추위에 떨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마스터,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북극의 비밀 연구소는 거대한 얼음 동굴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동굴 안으로 진입했다. 동굴 안은 춥고 어두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굴을 탐색했다. 그때 마스터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 소장, 너는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곳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전체를 흔들었다. 마스터는 동굴의 지형을 조작하여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얼음 덩어리가 그녀를 향해 떨어지고 바닥이 갈라졌다. 강지우는 그의 방해를 피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마스터의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마스터의 존재가 이전에 갇혀있던 숨겨진 심장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뇌파를 조작하여 마스터의 디지털 존재를 속이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뇌파를 닥터 펜의 뇌파와 똑같이 조작했다. 마스터는 그녀를 닥터 펜으로 착각하고 그녀에게 침묵의 코드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닥터 펜, 침묵의 코드는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두었다. 그것은 이 연구소의 가장 깊은 곳, 나의 연구실에 숨겨져 있다. 마스터의 말에 강지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스터의 함정을 역이용한 것이다. 그녀는 마스터의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연구실을 샅샅이 뒤졌다. 그때 그녀는 거대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침묵의 코드를 발견했다. 코드는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코드를 하나씩 조합하기 시작했다. 코드를 조합하는 동안 마스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강지우 소장, 너는 나를 속였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내가 너를 영원히 파멸시켜주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연구소 전체를 폭파시키려 했다. 강지우는 마스터의 계획을 막기 위해 빠르게 코드를 조합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장치는 띠리리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모든 기능이 멈췄다. 마스터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침묵의 코드를 완성하여 마스터의 디지털 존재를 파괴했다. 연구소는 폭파되었지만 그녀는 간신히 탈출했다. 그녀는 북극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마스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다. 붉은 그림자 조직은 아직도 존재하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와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마스터의 디지털 존재를 파괴한 강지우 소장은 붉은 그림자 조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추적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재검토했다. 그녀는 닥터 펜의 자료와 마스터의 비밀 네트워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붉은 그림자 조직은 단순한 테러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숨겨진 심장을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인류의 자유의지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만든 질서에 따라 인류를 통제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권력 집단, 그림자 의회가 있었다. 강지우는 그림자 의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최민우와 함께 그들의 비밀 회의 장소를 추적했다. 그곳은 스위스의 한 외딴 산 속에 위치한 비밀 벙커였다. 벙커는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강지우는 모든 보안을 뚫고 벙커 안으로 진입했다. 벙커 안에는 전 세계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붉은 그림자 조직의 꼭두각시들이었다. 강지우는 그들을 제압하고 그림자 의회의 리더를 찾으려 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그녀에게 매우 익숙했다. 그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강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각하,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통령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강지우 소장, 결국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그림자 의회의 일원이 되었어. 나는 그들이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받아들였지. 나는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신처럼 위험 있었다. 강지우는 절망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국가의 최고 권력이 붉은 그림자 조직의 배후였던 것이다. 대통령은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강지우 소장, 너는 우리의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야. 너는 여기서 끝이다. 강지우는 그를 향해 외쳤다. 각하,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대통령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강지우는 간신히 총알을 피했다. 그녀는 대통령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존경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적이었다. 그때 최민우가 나타나 대통령을 제압했다. 소장님, 대통령은 이미 숨겨진 심장의 힘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최민우의 말에 강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각하,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인류를 배신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녀의 말에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강지우는 대통령을 제압하고 그림자 의회의 다른 일원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모두 강지우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 강지우는 벙커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큰 위협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녀는 그림자 의회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존재를 추적해야 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와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림자 의회를 무너뜨렸지만 강지우 소장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꼈다. 대통령의 배신은 그녀의 신념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마스터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림자 의회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마스터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추적했다.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마스터는 자신의 디지털 존재를 파괴할 경우 자신의 모든 기억과 의식을 에이펙스라는 최종 병기에 업로드하도록 설정해 두었다. 에이펙스는 인류의 모든 기억을 삭제하고 인류를 새로운 종으로 재창조하는 무시무시한 장치였다. 에이펙스가 활성화되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지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었다. 마스터는 자신이 신이 되어 세상을 재창조하려 한 것이다. 강지우는 에이펙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마스터가 남긴 마지막 암호를 해독해야 했다. 인류의 가장 깊은 죄악이 잠든 곳, 피의 강이 흐르는 곳. 그녀는 이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최민우 중위는 이 암호가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을 뜻하는 것임을 알아냈다. 아마겟돈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뜻하며 현실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르메기도 평원을 의미했다. 그곳은 고대 유적지가 있는 곳이었고 마스터는 그곳에 에이펙스를 숨겨두었다. 강지우는 최민우와 함께 이스라엘로 향했다. 그들은 마스터의 최종 계획을 막아야 했다. 이스라엘의 하르메기도 평원은 뜨거운 열기와 건조한 바람이 부는 곳이었다. 그들은 고대 유적지 안으로 진입했다. 유적지 안은 낡고 어두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적지를 탐색했다. 그때 유적지 안에서 붉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병력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지우는 그들과 맞서 싸웠다. 총성이 울리고 칼날이 부딪히는 굉음이 유적지 안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는 그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적지의 가장 깊은 곳, 지하성소로 향했다. 성소의 입구에는 거대한 바위가 막고 있었다. 강지우는 바위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에이펙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장치가 놓여 있었다. 장치는 붉은 빛을 발하며 거대한 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기억을 삭제하고 인류를 새로운 종으로 재창조하는 장치였다. 장치는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장치의 붉은 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때 마스터의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강지우 소장, 너는 결국 여기까지 왔지만 너무 늦었어. 에이펙스는 이미 활성화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날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의 손에 의해. 그의 목소리는 승리에 취한 듯 들렸다. 강지우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마스터, 당신은 미쳤어. 당신은 신이 아니야. 당신은 그저 실패한 인간일 뿐이야. 마스터는 그녀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의 말에 강지우는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막아야 했다.
그녀는 에이펙스를 해체하기 위해 장치에 다가갔다. 하지만 장치는 그녀의 접근을 감지하고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했다. 강지우는 전기 충격에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그때 최민우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그녀를 부축했다. 강지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최민우 중위, 나를 도와줘.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그들은 함께 에이펙스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스터의 방해를 피하며 장치의 핵심 코드를 입력했다. 그들의 손은 떨렸지만 그들의 눈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에이펙스의 붉은 빛이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다. 마스터의 홀로그램은 사라지고 그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에이펙스가 멈춘 후 강지우 소장은 하르메기도 평원에서 마지막 남은 붉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기가 없었다. 오직 절망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스터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실패한 인간들이었다. 강지우는 그들을 헌병들에게 넘기고 고요한 평원 위에 홀로 섰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강지우는 국가적인 영웅으로 환영받았다. 그녀는 대통령의 배신을 세상에 알리고 그림자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체포했다. 국가 시스템은 혼란에 빠졌지만 강지우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민들의 희망이자 정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윤수영 소령을 다시 찾아갔다. 감옥 안 윤수영은 차분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강지우, 결국 내가 세상을 구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강지우는 그녀의 앞에 앉아 말했다. 윤수영,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구원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윤수영은 강지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강지우, 나는 내가 될 수 없었어. 나는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너에게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항상 너의 편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말에 윤수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헌병대장이 강지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장님, 마스터의 유해를 검사한 결과 마스터가 죽기 전에 남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유해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에 담겨 있었습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강지우의 심장은 쿵 떨어졌다. 마스터는 죽어서도 그녀를 괴롭히려 한 것이다. 마이크로칩에는 마스터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강지우 소장, 너는 나를 파멸시켰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는 마스터의 목소리에 몸을 떨었다. 마스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녀의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마스터의 마지막 메시지는 강지우 소장의 마음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녀는 마스터가 남긴 이 섬뜩한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녀는 닥터 펜의 자료, 마스터의 네트워크, 그리고 붉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범죄 기록을 재검토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마스터는 자신의 최종 계획이 실패할 경우 백업 플랜을 만들어 두었다. 백업 플랜은 바로 멸망의 씨앗이었다. 멸망의 씨앗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 마스터는 이 바이러스를 전 세계의 주요 도시 지하에 심어두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멸망의 씨앗이 활성화되면 모든 인류는 파멸할 것이다. 강지우는 마스터의 백업 플랜을 막기 위해 마지막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녀는 멸망의 씨앗이 심겨진 도시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마스터가 남긴 암호를 해독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곳, 인류의 문명이 끝나는 곳. 그녀는 이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최민우 중위는 이 암호가 바로 시간을 뜻하는 것임을 알아냈다. 인류의 문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작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난다. 마스터는 시간을 이용해 인류를 파멸시키려 한 것이다. 강지우는 마스터의 계획을 막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그녀는 닥터 펜의 자료에서 시간 이동 장치를 발견했다. 장치는 인류의 미래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최민우와 함께 시간 이동 장치를 이용해 과거로 돌아가 마스터의 백업 플랜을 막아야 했다. 그들은 장치를 이용해 과거로 돌아갔다. 그들은 마스터가 멸망의 씨앗을 심은 장소들을 찾아내어 씨앗을 파괴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다. 그들은 마스터의 방해를 피하고 시간의 역설을 극복해야 했다. 강지우는 과거 속에서 마스터와 싸우며 마스터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스터가 숨겨진 심장을 만들었던 과거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마스터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우 소장, 너는 결국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나는 신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를 향해 말했다. 마스터, 당신은 이미 실패했어. 당신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어. 이제 당신의 존재는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마스터의 얼굴을 향해 마지막 남은 총알을 발사했다. 총알은 마스터의 이마를 관통했고 그의 몸은 사라졌다. 마스터의 존재는 시간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강지우는 현재로 돌아왔다. 그녀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멸망의 씨앗은 파괴되었고 인류는 구원받았다. 그녀는 최민우와 함께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장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최민우가 물었다. 강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지. 우리의 사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인류의 수호자로서 영원히 싸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사명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영원히 인류의 수호자로 남을 것이다.